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이죠.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2 그리고 또 나스닥이 0.31 S&P 500이 0.19% 이렇게 모두 상승을 했죠.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PCE라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자, 이것이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달 대비해 가지고 0.3%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에서 바로 그 식품과 에너지 이것을 제외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제외한 것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제외한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요거는 0.2%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다 시장의 예상하고 거의 부합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말이에요. 연준의 연간 목표치 2%에 웃돌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연준은 일단 이렇게 물가 상승 이것을 외면하고 고용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이렇게 예상에 부합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자, 이것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하는데 또 이렇게 좀 새로운 재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선물 시장에서는 12월에 0.25%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87.2%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거 발표한 후에 이 물가가 결국은 시장의 예상치하고 부합하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렇게 지수 상승이 빠르게 확대됐지만은 이내 보합으로 다시 또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 다음 주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87.2% 굉장히 유력하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방향성을 찾겠다. 이런 심리가 얽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금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 여기서 발표되는 이 점도표. 이 점도표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굉장히 투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것이 예상에 부합하면서 나타났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경제 신뢰도를 여기에서 반영하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심리 지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53.3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전달 대비해 가지고 한 2.3포인트 이렇게 높은 상황이고 시장의 전망치 52보다도 1.5% 포인트죠. 1.5포인트 더 올라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이 기술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2.42% 이렇게 상승을 했고 알파벳이 한 1% 이때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메타가 1.8%. 그런데 그렇게 상승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스닥이 0.31%로 이렇게 강세로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다음 주에 있을 이렇게 바로 이 FOMC 회의. 자, 이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경계감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봤자 뭐 이번 주네 그죠? 9일에서 지금 FOMC가 회의가 9일에서 10일 날 이게 현지 시간이에요. 요날 이게 열리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자, 우리 증시를 봅시다. 우리 증시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지난주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면은 말이에요. 자,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해 가지고 보니까 뭐 4.412%나 올랐어요. 4.412%. 그러면서 4,100.05로 이렇게 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 지난달이면 11월이죠. 투자 심리를 짓눌렀던 이 변동성 이렇게 그 확대를 시켰던 다른 것보다도 AI 버블이었죠. 이 AI 버블론 때문에 잘 올라가던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우려가 한풀 꺾이고 그리고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결국은 이번 주에 증시를 4.412% 이렇게 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지난 한 주 동안에 들어왔어요. 지난 그 11월 달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였냐? 14조 4,500억이었어요. 한 4,500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 14조 4,500억이라는 것은 월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상 최고의 순매도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달 들어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매수한 것이 보면은 2조 298억을 매수를 했어요. 야, 이제 지난번에는 이렇게 그 14조 4,500억 이렇게 그 매도한 것이 AI 버블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심을 짓눌러서 이렇게 그 매도했고 그리고 또 환율도 영향이 상당히 컸었죠. 계속 그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 주에는 2조 298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수한 것이 결국은 외국인이 야, 이게 12월 달에 돌아오면서 산타랠리 가능성도 조금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코스피가 이게 이번 주에 매수한 것은 야 지난달 너무 과매도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이러한 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것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지난 한 주 동안에 9,935억을 이렇게 그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매수가 또 상당히 많았어요. 한 5,322억 이렇게 그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LG전자에서 지금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1,175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74억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그리고 또 현대차가 외국인 순매수 1, 2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관은 또 이렇게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2조 1,800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수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그 지난 한 주 동안에 각각 2조 이상 매수하면서 지수를 4.412%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개인은 매도했겠죠. 개인은 지난 한 주 동안에 3조 9,70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일단 그 코스피도 이렇고 코스닥이 상당히 그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은 지난 뭐 한 주 동안에 여기에서 쭉 그 상승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코스닥은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상승보다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게 그간 그 지지부진했던 이 코스닥 지수 이것이 결국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그 상승 굉장히 그 증가를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뭐 이렇게 코스닥 올라간 것은 1.32% 이렇게 그 상승을 해서 그 전주에 상당히 그 많이 오른 이런 그 상황에서 조금 좀 쉬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코스닥 지수가 지금 계속 그 상승하고 있고 또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 당국이 검토 중이다 이런 그 언론 보도에 힘을 입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8일이죠. 3.71% 상승을 한 이후에 계속 그 이렇게 그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틀 동안은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 대금이 말이에요. 일 평균으로 이렇게 그 따지면은 11조 한 3,900억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직전
직전에는 뭐 8,639억을 이게 하루 평균 이게 거래 대금이에요. 그게 11조 3,900억. 이 퍼센트 상으로는 한 31.9%나 이렇게 그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 대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코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기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관심이 높으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거래 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주에 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번 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9일에서 하고 10일 이 양 이틀 동안에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이죠. 11일 새벽에 여기에서 또 FOMC 결과를 발표하죠. 새벽에 뭔 결과예요? 바로 금리가 이것이 동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금리가 인하하느냐 이렇게 이쪽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일단 그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노동 시장이 약해졌다 뭐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 요것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퍼센트 상으로 지금 87.2%까지 이 선물 시장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금리 인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금리 인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다른 것보다도 12월 이후 12월에 이후에 금리 경로예요. 자, 금리가 추가로 또 이렇게 그 인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또 이 경로. 이 다른 것보다도 국내외 증시 방향성은 파월 의장의 이 발언 FOMC 회의가 끝나고 이 발언에 또 이렇게 그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바로 그 파월 의장이 FOMC 모두 발언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하를 0.25% 하고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 증시는 미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산타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 뭐 금리를 동결했다 뭐 이러면은 시장은 조금 좀 급격한 이런 또 이렇게 그 변동성 겪을 전망이죠. 뭐 금리 동결이라기보다도 인상을 했더라도 파월 의장이 뭐 별 미지근한 이러한 그 발언을 했을 때는 조금 좀 이렇게 그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경제 그 전망 요약에서 이 점도표 이것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FOMC 참가자들이 금리 전망치를 통해서 앞으로 몇 번 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를 또 여기에서 시사하는 이러한 그 면이 이 점도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가 뭐 이렇게 모두 다 또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면은 주가는 추가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FOMC 회의를 기다리는 동안에 미국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있어요. 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에요. 뭐 오라클 AI 업체죠. 그리고 어도비 마찬가지로 어도비 그리고 또 브로드컴 자, 브로드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 마이크론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 자,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AI 인프라 모멘텀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말까지 또 이어질 전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국내 증권가에서는 말이에요. 자,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아마 이게 그 코스피가 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이렇게 내다보고 그리고 내년에는 말이에요. 한 5,5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고 있어요. 이거는 국내 증권사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년에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쪽의 그 단기 순이익 전망치 이거가 굉장히 그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것은 뭐 보니까 또 이게 그 내년 이거는 뭐 1사분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한 5% 정도 이렇게 그 증가한 보니까 뭐 129조
뭐 한 6천억 정도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이거 외에 이거를 빼고 나서 다른 코스닥을 제외한 또 순이익 이 전망치도 한 4천 그 다른 기업들 한 8% 증가한 174조 한 1,000억 정도 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에 한 5,50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은 FOMC 전후를 해가지고 이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면은 이 오히려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유효하다. 그러면 종목 쪽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증권 그리고 또 화장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좀 조정을 받았죠. 삼성전자도 지금 지난 그 11월 달에 이렇게 가격 조정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가격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서 12월 들어가 가지고 지난 금요일은 3.4%나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지금 지난 고점이죠. 11만 2,400원까지 또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하이닉스는 지금 또 보면은 하이닉스도 지난 그 11월 달에 주가가 조정 받은 후에 조금 이렇게 반등의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1차 매수 만에 하나 내려오면은 45만 원 이런 근처에서 2차 매수 이렇게 했을 때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다. 이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한 15만 원 국내 증권사 같은 데는 여기에서 20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무료로 이렇게 그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매수를 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 이렇게 6만 원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100% 수익을 났어요. 5만 5천 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100%입니다. 100%. 그 위에 매수하신 분들은 한 80에서 한 70% 정도 다들 수익이에요. 그리고 없는 분들 새로 와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9만 8천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에 매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온다면 또 매수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장중에 무료 리딩을 유튜브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회비나 이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시면은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오시면은 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거 기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게 보면은 추천했던 종목군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3빌리언 같은 경우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천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 6천 원대 추천해가지고 거의 이게 2배 이상 3배까지 지금 올라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현대 자동차 현대 모비스도 보세요. 요것도 여기서 추천했어요. 야, 이게 쭉 땡겨 올리죠. 그죠? 제가 자동차주, 현대자동차, 기아 이런 것들 다 바로 미국에서의 그 관세 협상 이후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현대 차도 그렇고 글로비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쭉 땡겨 올리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또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또 현대 모비스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등을 했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장중 리딩 매수하세요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수익을 내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시면은 누구나 다 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한 1,000만 원 이상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실제로 제 방송을 들으면서 이 수익 내시는 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투자금 5천원으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요. 보면은 11월 달에 여기 1,344만 3천 원 수익 냈죠. 5천만 원 가지고 매매하십니다. 10월 달에 998만 4천 원. 그리고 또 9월 달에 1,560만 원. 그리고 8월 달에 1,300. 그리고 또 7월 달에 1,300. 매달 이렇게 수익을 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은 9,600만 원을 매수해가지고 수익금이 2억 4,300이에요. 수익률이 252%.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또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은 또 1억 2,600을 매수해 가지고 6억 1,900이 수익금이에요. 488%. 그러니까 500, 600 막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또 500%예요. 바로 57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수익 내려 그러면은 몇백 퍼센트 수익 내려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매매해 가지고는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험과 지식 그리고 경륜을 가진 그리고 또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여기에서 리딩을 해야지 이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서 지금 대박 날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그런 종목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JW 생명과학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항상 제가 종목을 고를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에요?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이렇게 21선이 우상향 하죠. 두 번째 눌림목에서 사라.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이런 눌림목에서 사라. 눌림목이라는 거는 CCI9이 이런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했으면 이만큼 수익이죠. 그럼 여기도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낙폭 과대 근접해 있고 그럼 여기에서 사면은 수익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매수를 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세 번에 항상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런 네 가지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금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뭐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거 보죠. 자, 중요한 것은 요거가 두 개가 중요해요. PBR, PER.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이에요.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1.06이니까 3보다 낮으니까 저평가. PER, 이게 Price Earning Ratio, 주가 이거는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투자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92니까 저평가죠. 그죠? 이 자체가 이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추세 매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장기 투자, 이거는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에 사가지고 쭉 주가가 올라오면은 매도를 해죠. 그리고 투자금이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 이게 매월이에요. 매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바로 봉급 받고 급여 받고 그리고 또 이게 매매를 하면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하면은 한 달에 아무리 못 벌어도 3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은 최소한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JW 생명과학 뭐 이 회사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뭐 전문 의약품 수액을 생산 판매하는 이런 거 하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바로 미국 박스터사와 라이센스 아웃 및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수액 제조 이게서 글로벌 수액 제조사 미국 박스터스 뭐 이렇게 또 아무래도 뭐 이렇게 생명과학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매출이 2,539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329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영업이익률은 12%, 12.96. 이 제약회사 생명과학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아까 저평가 상황이면서 그다음에 PBR 주가 순자산 비율 현재 주가가 13,660원이죠. 요걸 이렇게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라고 있어요. Book 밸류 퍼 쉐어 한 주당 자산 가치 13,827 이렇게 나눠주니까 0.99 이거는 3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현재 주가가 13,66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라고 있어요.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에요. 한 주당. 이게 1775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7.7. 요거도 10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이 저평가의 그러한 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JW 생명과학을 자기가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실전 매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전 매매. 그러면은 이게 실전 매매. 일단 뭐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셋으로 나누세요. 1차 매수는 40%, 4, 3, 12, 1,200만 원. 그리고 또 2차 매수 뭐 30%, 3, 3은 900만 원. 그다음에 3차 매수 30%, 3, 3은 900만 원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200만 원. 사자마자 쭉 올라가면 1,200만 원만 사고 사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쭉 그 주가가 사자마자 1,200만 원 사자마자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 이상 사지 말고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 1,2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있네. 야,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꼭 초보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현금을 못 가지고 있어요. 올라갈까 봐.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은 내려오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손절도 못하고 그만두는 이런 그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1차 매수한 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2차, 3차 이 자금을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해서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3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말이에요. 쭉 내려오더라도 이러한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쭉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85%예요. 이렇게 올라오면은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15%는 그건 뭡니까? 나머지 100%에서 이렇게 85% 올라오고 15%는 내려갈 확률이죠. 그죠? 내려오면은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오면은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괜히 이거 버텼다가는 저 바닥에다가 던지는 이러한 그 사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을 감을 가지고 세 번의 분할 매수하다 보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가가 쭉 내려왔다 바닥 치고 올라가다 눌러줄 때 사요. 그리고 또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위험 관리 철저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철저, 심리적인 안정. 이것이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자금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럼 이거를 투자와 매매 이게 둘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투자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매매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서 투자는 매매는 매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매달 내고 그 다음에 이게서 그 투자는 이렇게 자기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뭐 3배, 5배, 뭐 10배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기다리는 거예요. 1억. 가지고 이게 5천만 원씩. 그럼 내가 2억을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투자를 1억 5천을 하고 매매를 5천을 해야 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일단 뭐 투자보다는 매매 쪽으로 하는 것이 훨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말이에요. 지금 뭐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에서는 계속 지금 이게서 그 목표 주가를 이게서 지수 높이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지금 뭐 연말까지 4,300포인트, 내년에 5,500포인트. 이게 이제 국내 증권사예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여튼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증권주 이런 거,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구독과 또 좋아요 제가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